이런 질문에 제대로 답변 못 내놓으실 경우에는 혹시 지구는 떠날 준비가 돼 있으신지. 자,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차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문제는 이자들의 욕망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들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이 글을 쓴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 만약에 이 차씨가 적어도 이 글 안에서 아까 그 진실성, 아까 그 사회적 비용 운운한 부분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 박근혜 관련된 얘기, 황교안 관련된 얘기만 좀 뺐더라도 훨씬 더 진실성 있게 저 또한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견해로서 인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프레임의 변화가 좀 느껴지는데요. 이 차씨가 글 처음에 뭐 10억 이런 운운하면서 유가족들을 보상금 많이 받고 기부 한 푼 하지 않은 뭐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로 몰아서 이런 욕심 많은 사람들로 몰아서 도덕성이 흠집을 냈죠.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정당의 수장이었던 박근혜와 현 수장인 황교안을 끄집어내서 정당화시키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이 글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의 핵심이 이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이게 핵심입니다.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에. 이 안에서 보세요. 어떠한 근거나 팩트도 좀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 글에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유가족들의 모습을 끄집어내고 이 사람도 이렇게 비양심적인 사람들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박근혜와 황교안은 억울한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근데 이게 적어도 이게 국회의원쯤 하셨던 분이 비판을 하시려면 증명 가능한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비판을 하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있었던 일을 가지고 들고 와서 그 얘기를 하시든지 최소한 이 정도 하셔야 이게 정상 아닐까요? 국민을 대표하셨던 분이잖아요. 아니 그 정도 식견은 있으신 분인데 이게 그냥 지금 주장만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묘하게 빙 둘러서 한쪽 나쁜 놈 만든 다음에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거 그 다음 문장에서도 잘 나타나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닌 척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계속 할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이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거 제가 지금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처음에 제가 진짜 이 글 읽을 때 생각했던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원래 사람이 이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간접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상황에서는요. 핵심이 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직접적으로 하는 언어 구사가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내용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은 둘러서 하는데 내용 전달은 돼야 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글 나와요. 보통 상식인이라면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할 텐데 이자들은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좌빨들한테 쇠뇌당해서 그런지 전혀 상관없는 남 탓으로 돌려 자기 죄의식을 털어버리려는 마녀사냥 기법을 발휘하고 있다.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지금 또 한 번 강조한 거예요. 보통 상식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입니다. 이거 유가족들이 보통 일반 사람이 아니고 약간 상식이 없는 사람으로 좀 표현을 돌려서 한 거죠. 그리고 좌빨들한테 쇠뇌를 당했다면서 좌우 논리를 또 대입을 합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정치적인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글은요 안 그런 척 하는데 너무 티가 나요. 뒷부분에 또 이렇게 적어요. 이건 안 된다. M1 사람한테 죄 뒤집어 씌우는 마녀사냥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해당자를 죽이는 인격살인이다. 그래서 못 봐주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M1 사람 누굴까요? 말 안 해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분이겠죠. 그 구속되신 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하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그 날짜에 굉장히 그 강력한 그런 네거티브적 표현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배경 안에는요 이게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게 분명한 거예요. 지금 그 안에. 그냥 겉에서 봤을 때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지겨움을 표현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이 글이.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 결론적으로는 자기 쪽에 의리한 지금 정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뭐 마녀사냥은 사회를 병들게 한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동의해요. 보면은 우리 사회가 좀 너무하다 싶은 일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JTBC 미투 보도 관련돼서 성추행범으로 지목됐던 거의 확정 보도됐던 이 시인이 나중에 무죄로 판명이 났는데 이런 분들 마녀사냥 쭉 당하고 모든 걸 잃은 상태에서 무죄가 밝혀진 뒤에도 별다른 해명 보도나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마녀사냥의 폐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차씨가 얘기하는 마녀사냥은요 보세요. 이게 사회 통념상 팩트로 밝혀진 내용이 뭔가는 존재를 해야 이게 나중에라도 마녀사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녀사냥이 뭡니까? 잘못된 사실 가지고 막 몰아가가지고 한 명 그냥 거의 피폐하게 만들어 놓고 잘못됐다 알려지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걸 두고 쉽게 마녀사냥이라고 하잖아요. 뭐 사전적 정의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전제가 잘못된 사실이라는 게 밝혀져야 마녀사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실이 없으면 온당한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큰 죄 저질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비판하는 사안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상식적으로 지금 그 감옥에 계신 그분이 저지른 잘못들은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 사실은 좀 가득했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뭐 전
군직에 있었던 여러 대통령들 또한 저는 사실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처벌받은 사람도 있죠. 그 전모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참 이 양반이 뭐 오래 사는 것조차 저는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그분만, 감옥에 계신 그분만 지금 두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분은 사실 죄목이 13개란 말이에요.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이분이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는 근거보다 잘못을 했다라는 근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결까지 다 났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감옥에 들어가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마녀사냥이라는 얘기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정의심스러운 거 있으면 당신들이 기레기들 꽉 잡고 있으니 만천하에 폭로해라. 대신에 그거 조사해서 사실무근이면 지구를 떠나라. 지구를 떠나라? 근데 이거 뭐 현실적으로 이거 이루어지지 않을 얘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뭔가를 대대적으로 재조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정권도 지금 뭐 이쪽은 아니고, 근데 저는 이분 이거 모를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차씨도 뻔히 안 되는 거 알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이것도 배경적인 이유가 존재하겠구나, 그런 거 보면 아, 분명히 이 글을 쓴 의도가 뭘 뜻하는지 알겠구나 라는 거를 한 번 더 확신을 심어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짜 유튜브 지금 보다 보니까요, 사실 이 영상을 4월 16일 날 찍었는데 녹음 안 되고 중간에 배터리 없어서 녹화 잘못되고 이래서 지금 오늘 지금 4월 23일인데 중간에 주말 끼고요. 다시 찍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지금 유튜브 쳐보면요, 이런 얘기가 꽤 많아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실을 밝히라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진실이 혹시 뭐 정해진 진실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을 상당히 많이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명의 유튜버들이. 물론 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봐도 세월호 사고는요, 이게 뭐 좌든 우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어떤 식으로든 이 재난사고에 대한 본질을 떠나서 지금까지 수년간 정치적으로 너나 할 거 없이 이용하고 있는 사건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그분들을 이해하는 척, 뭐 다 안다는 척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 마냥 얘기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이제 눈에 보이는데, 사실 심정을 이해하는 거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분들이. 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그런 유가족분들의 심정을 이해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뭐 이런 영상에서도 뭐 그분들을 이해하는 이런 얘기는 일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 밝혀진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제가 뭐 지금 다이빙벨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어뢰를 맞고 침몰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적어도 정치적인 주체로 이 유가족분들을 꼽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들은 희생양이죠. 그분들은요, 희생양이자 희생자입니다. 우리들이 비판해야 되는 건 이분들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인 목적을 띠는 사람들인 거지, 그게 좌든 우든 관계없습니다. 다 욕먹어야 돼요. 왜 피해 유가족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유가족분들이 불행한 사고로 이용해서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한다면 욕을 먹어야겠죠. 이거는 뭐 저부터 나서서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말씀드렸다시피 여야 합의하에 보상금 지급액이나 절차가 결정이 됐고 적법한 거예요. 특혜라고 알려진 부분들도 이 유가족들의 의사와 전혀 관련 없이 지금 진행된 것들이고, 정치인들끼리 논의로 진행된 일들이죠. 얼마 전 그랜드 캐니언 사고처럼 제가 또 영상을 찍지 않았습니까? 이게 개인의 실수로 발생된 사고를 가지고 국가에서 지금 책임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없는 규정 만들어서 막 조치를 취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죠. 세월호 사고는 승객 개개인의 과실이 지금 1도 없는 국내에서 일어난 해상교통사고였죠. 그리고 현장 구조나 이런 국가 재난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미비로 인해서 이를 키우게 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인재입니다. 유가족분들이 어떤 진실을 원하고 무엇을 찾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어쨌든 이런 국가 재난사고에서 이 재난사고의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이 뭔가 의혹이 있다라고 하고, 그 의혹이 재난사고의 피해자들로부터 명명백백히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이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동의할 때까지는 의혹을 밝히려고 하는 게 맞죠. 억울한 사람이 하나라도 나오지 않아야 하는 일이 이게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심지어 전 의원식이나 했다라는 분이 막말까지 이게 퍼부으시고, 저는 이분 몰라서 그랬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한 사건이 있어서 이거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국의 이제 사례인데요. 1989년 4월 15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리버풀하고 노팅엄 포레스트라는 그 프로축구 팀 간의 경기에서, 이게 이제 잉글랜드에 있는 힐즈버러 스타디움이라는 곳에서 열린 경기인데, 이 경기 중에 너무 많은 리버풀 팬들이 좁은 공간으로 막 몰려드는 바람에 무려 96명이 경기장에서 압사당하는 참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힐즈버러 참사라고 합니다. 당시에 영국 경찰은요, 이 사고 원인을 축구 팬들의 난동으로 지목을 해요. 리버풀 팬들의 난동으로. 또한 뭐 정부의 이후에 이어진 진상 보고서에도 술 취한 축구 팬이 원인이 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론들은 이 정부 보고서를 받아 적어서 보도하기에 급급해요. 그냥 이들의 관심은 누가 더 빨리 특종으로 보도를 하느냐, 단독으로 보도하느냐, 그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
사건들도 정부 보고서, 언론의 보도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일치하기 때문에 진실이 그냥 그 술 취한 축구 팬들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광기 어린 그런 팬심이 부른 대참사다. 이게 그때 당시에 진실로 알려져 있던 내용입니다. 근데 유족들이요 이걸 안 받아들여요. 왜냐면 현장에 생존자들의 증언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이게 축구 팬들의 문제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런 노력들이 바탕이 돼서 거의 뭐 20년이 훌쩍 지난 이후에 기적적으로 재조사가 일어나요.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이때도 일부 사람들은요 유족들이 이미 진실로 밝혀진 결과를 가지고 괜히 트집 잡는다면서 비난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 어땠을까요? 2012년에 결과가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2012 보고서에 따르면 참사의 원인이 축구팬 난동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현장 관리 책임이 있었던 경찰 등의 과실치사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의 과실치사 및 대응 미숙이라고 결론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좀 봤더니, 당시에는 이제 축구장에 서서 응원하는 그런 입석 스탠드가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된 사건인데, 이쪽에 이제 리버풀 팬들이 막 응원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리버풀 팬들이 막 이제 이쪽 스탠드 객석으로 막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막 몰렸는데, 경기장에 있는 내부 상황을 안 보고 이 안전관리 책임을 맡고 있던 셰필드 경찰 쪽에서 이 출입문을 일방적으로 개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순식간에 이제 군중들이 막 안쪽으로 몰려갔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안에는 서 있는 사람들끼리 부대낄 만큼 완전 만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막 뒤에서 사람들 몰려드니까 앞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했겠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이제 펜스 타고 올라간 거예요. 살려고. 그래서 이 펜스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 펜스가 무너지는 바람에 수십 명의 압사 사고가 발생이 됐고, 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에도 응급 구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또 밝혀졌어요. 여기서 나온 추가 희생자만 41명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요 축구협회장, 경찰서장, 언론사 임원들 이런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실치사가 이제 인정이 되면서 당시에 이제 관련이 돼 있던 관련자들이 거의 뭐 30년 만에 이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건 이후에는 영국의 이제 모든 축구 경기장에서 이제 입석을 폐쇄시켰다고 하고요. 이건 뭐 제가 영국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여튼 그 자리를 좌석으로 대체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안전 펜스도 다 철거해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를 보다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또 요즘 활약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경기장하고 관객석 사이에 펜스가 존재하지 않죠. 안전 펜스가. 이게 바로 이제 경기장을 더 현장감 있게 즐기게 해주려는 관객들에게 배려도 있겠지만 사실 이 힐즈보로 참사가 원인이 돼서 펜스를 다 철거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사가 사건 결과가 뒤집히는 데까지 2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27년 동안 매년 4월 15일 전후로 해서 열리는 축구 경기에서는요 경기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하고 수만 명의 관객들이 뭐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다 같이 묵념을 하면서 경기 시작 전에 추모식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진실이 밝혀진 후에 유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추모식이 없어진 상태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세월호 참사하고 힐즈보로 참사하고는요 사고의 원인이나 내용은 좀 다르지만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꽤 비슷한 모습들이 보여요. 세월호 참사를 단순히 교통사고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 그대로 힐즈보로 참사도요 당시에 관중 난동으로 인한 그냥 단순 압사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이 보상금 노리고 그런다라든지 이미 끝난 사건을 가지고 지겹다라든지 개개인들이 추모하면 될 문제 가지고 왜 흥겨운 축구장에서까지 추모를 해야 되냐는지 잉글랜드 내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 존재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들 재조사 결과 발표되고 어떻게 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태세 확 전환해서 뭐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묻어나 가지 않았으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들은요 좀 전에 언급한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이 4월 15일 하루만큼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축구장에서 묵념에 참여하지 않거나 유가족들 상대로 오히려 욕을 하거나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조사 결과가 밝혀지기 전에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이미 많이 있었는데 추모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겹다고 비난하거나 그러진 않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추모를 그 사람들이 강요를 당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배려였던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다른 이들의 감정까지 방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 굳이 욕하거나 비난까지는 안 했던 거죠. 뭐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위기가 반드시 추모를 해야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자, 그러면 당시 잉글랜드 언론은 어땠을까요? 이 공영방송이고 어디고 할 거 없이요 4월 15일 이날만 되면요 여김없이 힐즈보로와 관련된 보도나 기사들은 쏟아집니다. 영국인들이 더 유별나서 그러는 겁니까? 그런 행위들이 언론사의 기조들마저도 이게 사회적인 강요로 다가가는 걸까요? 그럼 우리 사회하고 그들의 다른 점이 도대체 뭘까요? 사고로 인해서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점, 여야가 뒤바뀌었다는 점, 아니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라고 한다면 묵념까지는 안 바래요. 차씨 같은 사람들 묵념하라고 누가 얘기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도 그 날에 해야 되는 일은 욕하고 유가족들 비난하기 전에 그 잉글랜드처럼
펜스가 철거는 제대로 돼 있는지, 입석은 제대로 좌석으로 변화가 돼 있는지 이런 거부터 살펴봐야 정상 아닙니까? 아니 근데 뭐 이거는 뭐 아무리 SNS 개인 계정에 올린 글이라 하더라도 이런 날까지 정치 공세하는 거 진짜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대통령이 바뀌고 막 이런 거 하나 때문에 같은 가슴 아픈 참사인데도 태도가 이렇게까지 서로 달라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글쎄요, 뭐 세상이 참 무섭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마지막으로 차 씨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솔직히 유가족분들이 생각하는 진실이 뭐 과연 존재는 하는지, 뭐 힐즈보로 참사 때처럼 그게 뭔지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당연히. 여튼 다 떠나가지고 차 씨 막말이 꼭 그날 해야 됐던 말이었던 건지, 굳이 그런 자극적인 표현들을 골라서 썼어야 되는 건지, 10억 원의 보상금이랑 뭐 사회적 비용 운운하면서 했던 얘기들은 정말 진심으로 국민들의 재난안전을 대비하기 위한 발언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껏 이목은 다 끌어놓고 사과는 왜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에 제대로 답변 못 내놓으실 경우에는 혹시 지구는 떠날 준비가 돼 있으신지. 기분 안 좋으니까 가시라고 형님. 그럼 오늘 방송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도영 선생이었습니다.